시스템 위험 분석 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PHA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으로 별표 3개로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을 보게 되면 이때 H 부분, HA, ZARD 부분은 항상 위험이 들어간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중 5번째 챕터 시스템 위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안전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 안전이란 무엇이냐 하면 제약 조건 하에서 인원 및 설비가 당하는 손상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것을 시스템 안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안정 단계는 총 4단계로 볼 수 있는데 각각의 단계별로 어떠한 것이 뜻하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1단계는 위험 상태의 존재를 최소화하고, 2단계는 안전장치를 채택하며, 3단계는 경보장치 채택, 그 다음 4단계는 특수수단을 개발하거나 표시계 규격화,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면 되고, 우리는 어디를 암기해 줘야 되냐면 페이지 214페이지에 있는 SSPP를 암기해 줘야 됩니다.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계획이라고 하며 이 SSPP는 필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는 편집 과정 중 잘못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암기하는 방법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밑줄, 그 다음에 안전조직의 조 밑줄,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의 계약 밑줄, 그 다음에 관련 부분의 관련 밑줄, 그 다음에 안전기준의 기 밑줄, 해석의 해 밑줄, 그 다음에 안전성 평가의 평가 밑줄, 그 다음에 수집과 갱신의 수집 밑줄, 그 다음에 경과와 결과 보고의 결과를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암기는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팁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계약, 그리고 수집,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조기 평가를 뭘 해야 되냐면 계획해. 이런 식으로 암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디가 동그라미에 해당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부분은 계약 조건,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수집은 안전자료의 수집과 갱신, 그 다음 세 번째 결과의 밑줄, 결과는 경과와 결과의 보고에 해당되며, 그 다음에 조기평가의 조 밑줄, 조는 안전조직, 그 다음에 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안전기준, 그 다음에 평가는 평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의 밑줄, 계획은 계획의 개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해는 안전 해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SSPP에 대한 포함 사항은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글자를 따거나 중간에 중요한 단어를 따서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시스템의 수명 주기 5단계를 보도록 할게요. 해당 부분은 시스템의 구상, 그 다음에 정의, 개발, 생산, 운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수명주기 5단계도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앞글자들을 따서 이렇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는 갱생운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구정이 뭐냐면 시스템 구상의 구, 그래서 구의 밑줄, 그 다음에 정은 시스템의 정의, 그 다음에 이게 개발의 개인데 이응은 생략하면서 개발, 그 다음에 생은 시스템의 생산, 마지막은 시스템 운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시스템 수명 주기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것은 무엇이냐면 구정에는 갱생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 단계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적용시켜주면 되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위험 분석 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PHA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으로 별표 3개로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을 보게 되면 이때 H 부분, HA, ZARD 부분은 항상 위험이 들어간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용어들에도 항상 H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앞에 있는 영어 부분이 최초 단계를 뜻하는 것이므로 최초 단계의 분석 방법에 사용되는 것이 PHA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PHA에 의한 위험성 분류사항 카테고리의 단계는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해당 부분의 암기법을 사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가 오래돼서 파기한 무가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기한 무, 이렇게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카테고리인 파국적이고, 이것은 정말 위험한 치명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가 올라갈수록 위험한 단계가 아니라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는 위기적, 그 다음에 하는 한계적, 무는 무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부분 FHA는 결함사고 분석으로서 먼저 FAULT 이 부분은 결함에 해당되고,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H가 포함된 경우는 위험 혹은 사고에 해당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HA는 뭘 뜻하냐면 각각의 서브 시스템 및 전체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귀납적인 분석 방법이다 정도는 체크를 하고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FHA에 대한 기재사항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FMEA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F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장 형태, 그 다음에 E는 이펙트니까 영향에 대한 분석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FMEA는 귀납적이며 정성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이때 위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과 비교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량적 앞에 정량은 우리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정량적이 되겠고, 정성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정성을 보여주듯이 이 정성의 크기를 수치화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성적인 것은 수치화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정량적인 것은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을 정량적으로 표시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CA라는 치명도 해석을 추가할 경우에는 FMECA라고 하며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밑줄 치고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핵심 키도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해당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3에 있는 위험성 분류의 표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과 비교해서 같이 알고 있으면 되냐면 PHA와 비교해서 같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PHA에 대한 카테고리는 어떤 식으로 암기를 했냐면 파기한 무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파기한 무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는 무엇이냐면 파국적, 두 번째 기는 위기적, 그 다음에 하는 한계적, 마지막은 무시가 되겠습니다. 자, PHA도 이렇게 비교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고 앞에서 한번 언급해드렸던 CA, 치명도 분석에 대한 부분은 밑줄만 한번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A란 무엇이냐 하면 고장이 직접 시스템의 손실과 사상에 연결되는 높은 위험도를 가진 요소나 고장의 형태에 따른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다. 자, 이것은 정량적인 것이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해당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다섯 번째 있는 THER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과오율이라고 하며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개념 부분을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해당 부분은 인간의 과오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도만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있는 FAFR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탈자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108이 아닌 10의 8제곱이 됩니다. 즉 1억이 되는 거죠. 1억 근로시간당 사망자 수를 나타낸 것이 FAFR이다.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서 나머지는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FTA 이런 게 나와 있는데 FTA는 뒤에 단원에서 따로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무로 이 결함함수를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뒤에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2번에 있는 HAJOP가 있는데 해당 부분에 있는 것은 밑에 있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유인어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체크하고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먼저 노우나 not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 의도에 완전한 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more이나 less일 경우에는 양의 증가 혹은 감소를 뜻하고 그 다음에 as well as는 성질상의 증가, 네 번째 part of는 일부가 변경되거나 성질상의 감소, 그래서 이 둘이 짝꿍이 되는구나 라는 거는 묶어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에 있는 reverse는 설계 의도의 논리적인 역에 해당되며 그 다음 마지막에 other than은 완전한 대체에 해당된다 라는 것은 따로 정리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노트에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계속 해주시는 게 좋고, 한 번에 암기한다 보다는 계속해서 봐주시면서 눈에 익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위험 및 운전성 검토에서 성질상의 감소를 나타내는 가이드워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part of였습니다. 이것과 반대로 성질상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은 as well as였죠. 이렇게 묶어서 암기하면 보다 쉽고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는 암기법이 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 시스템 위험 분석에서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SSPP 계약 수집 결과에 대한 조기 평가를 계획해, 이런 식으로 암기했고, 두 번째 시스템의 수명주기 5단계는 구정엔 갱생운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구정, 그 다음에 개, 생, 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됐고, 세 번째 PHA의 위험도 4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파기한 무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HAJOP의 유인어 부분도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